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당무 우선권이 뭐길래로 잡았는데요. 선대위 구성이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내일 윤석열 후보와 상의를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최종 조율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일은 힘들고 그래서 이르면 모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당무 우선권을 두고 원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잘 안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있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요. 잠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의 자금 관리가 아니라 당의 자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과 후보가 항상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이제 소위 하이에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저는 뭐 후보랑 제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이회창 총재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 이 당무우선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적이 없어요. 당헌 74조에 당무우선권 규정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는 대선과 관련된 당무 전반에 관하여 우선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정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선대위 구성을 두고 계속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데 윤영석 의원이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나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좀 어제 그제 이제 계속 두 분이 만났잖아요. 이제 그건 상당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이제 이게 누가 끼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소통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만나가 직접 대화를 하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다 조정이 되고 지금 이게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당연하고 이제 당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당연히 가지죠. 모든 권한에 우선해서 가지죠. 하지만 또 당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형식적으로 최고 결정기구. 최고 결정기구. 그러니까 최고 결정기구의 의장은 또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요. 당무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최종 통과가 되려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동안에는 좀 체계적이지 않았다. 지금 말씀 듣고 보면 당무 우선권이 당원에 규정은 돼 있지만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당무 우선권을 인정 안 하면 당대표가 대선 후보의 우선권을 인정 안 하면 그건 그냥 말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아니요. 되는 그건 아닌가요?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죠. 당은 당규에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무 우선권이 당연히 인정을 하고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사무총장 문제도 결국 이제 후보께서 대표께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이렇게 하자 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걸?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끼어서 이제 그걸 이제 막 왜곡을 시키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은 뭐 불협화음이 없을 거예요. 말씀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후보 입장을 최대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제가 보기엔 이제 저도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우리 당도 선대위를 구성을 할 때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렇게 당원 74조에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아주 명확히 규정돼 있고 조항별로 해놨어요. 선대위 구성까지. 근데 민주당은 찾아보면 그 조항은 그러니까 후보와 당대표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네, 그죠? 그렇죠. 민주당은 더 약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명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88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당무 우선권을 명확히 행사했죠. 사무총장부터서 총괄선 다 후보를 중심으로 했죠. 근데 이번이 특수한 경우예요. 지금 특수한 경우라는 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과거 당대표와는 다르게 자기의 권한, 당원 당규에 있는 미묘한 권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후보가 결정한 대로 그냥 다 따라줬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사무총장도 사실은 다 바꿨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 대선 과정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롤과 활동을 통해서 그레이드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차기 권력을 차기 후보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냥 끓고 있거든요. 이준석의 욕망. 당연하죠. 정치인이 그게 없겠습니까? 앞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렇죠. 저게 바뀌었습니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딜을 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예. 김영진 우리 총괄 상황실장님. 상황실장께서 네. 좀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조금 이 고를 좀 이렇게 고를 좀 팔려고 이렇게 하시는 아니. 그런 제가 김영진 보기에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갈등을 때는 좀 부추기는 그렇죠. 불씨만 있으면 아니 막 휘발유 갈등을 자꾸 이제 부추기려고 붙고 싶은 하는 심정일 거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니냐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지상 목표는 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든지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절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의 지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른 길을 갈 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정당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당 대표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달라. 저희가 그런 정도의 잘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예, 저희가 제작진이 네. 이해가 안 되는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이 하나 있어서 이준석 저한테 대표와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윤영석 최고위원에게 물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 저도 보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딱 올라서 봤는데 네. 바로 이 페이스북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나오는데 네. 승리를 향해 닭돌입니다. 닥치고 돌격 이런 뜻이겠죠. 비단 주머니는 우리 후보의 노력에 착착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네. 지금 보이고 있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맞은편이 김은혜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이양수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언제 찍었지? 어제 이 대표와 윤 후보가 독대를 배석자 없이라고 들었는데 배석자가 있네?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옷을 다 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와이셔츠가 어제 와이셔츠가 아니더라고요. 과거겠구나. 그 저희 제작진 한 명은 이양수 의원의 복장이 1년 전 것과 같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어제 그 맞아요. 예. 어제는 아니고 네. 저희가 그래서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아니면 그제 이번 네. 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그제입니까? 그제? 그제 정도 될 거예요. 아 그제. 예. 어제는 이제 두 분이서 단독 그 대화를 했고 저건 아마 그제인가 그제쯤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어쨌든 저걸 올린 것은 아주 잘 화합되고 있다 하는 제가- 그런 메시지 제가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는 근데 메뉴가 저런 게 좋지 않아요. 있어요. 메뉴가. 짜장이죠. 짜장. 소박하잖아요. 네, 우리가 했던 짜장인데 짜장이에요. 짜장. 그래서 뭔가 여기 메타포가 있나 제가 제가 찾아봤는데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강한 저 그림을 보면서 원래 강한 긍정은 강한 예. 부정이에요. 저렇게 화합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저 사진을 올린 것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우리 총괄 상황 머리가 내부적으로는 너무 좋으시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내가 많이 생각을 보기에는 하시는 것 같아요. 강한 부정도 존재하고 예. 있다. 왜냐하면 약간의 지금 최고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당 대표 있을 때 사실 자존심이 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저 여수에 갔을 때 혼자 들어가서 입당원서 내고 가고 중간 중간에도 가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듯이 그 후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미어캣이나 멧돼지가 돼야 되는데 하이에나나 이런 사람들이 파릴 때가 있다. 파릴 때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감정적 앙금이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쿨한 관계는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과정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정이 그래서 없을 수는 저 없죠. 사진은 뭐 하다 보면 저 사진은 좋은 감정이 더 많은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공당의 대표가 안 된다라고 계속 언론이 쓰니 그게 아니다라는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의 사진이 올라온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윤영석 최고위원님 제가 보시기에는 보기에는 저거는 화합에 식사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신 네, 거고 그건 김영진 분명하죠. 이재명 선대위의 김영진 사회실장이 보기에는
저 메뉴에 메타포가 있다라는 말씀. 자꾸 뭔가 이제 갈등을 지금 자꾸 만들려고 지금 절대 이렇게. 왜냐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 송영길 대표와의 토론에서 저 음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윤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굳이라는 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이번에도 당무 선권을 두고 처음부터 조금 긴장 관계에 있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세력들이라 할까요? 다양한 견해를 가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그런 또 한쪽의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는 또 한쪽의 어떤 것을 이제 대변 물론 전체를 대변하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제가 보기엔 조금 긴장 관계 분명히 있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너무 당대표가 일변도로 끌고 나가면은 그것도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견제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이는데 견제하는 관계. 또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조금 이제 윤석열 그 후보를 경선 단계에서부터 좀 강하게 좀 이제 지지를 했었나요? 표현하는 지지 표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노출되었고 좀 당대표 입장은 좀 아무래도 중립을 지키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긴장한 게 좀 표출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경선 이후에 탈당한 걸 두고도 두 사람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탈당 인증글만 해도 몇백 명이라는 얘기가 지금 도는 상황 속에서 40명 해버리니까 이건 대놓고 당이 그 또 최고 지도부가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아요. 그 사무총장이 탈당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계가 40명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 적극적으로 좀 공개를 하시라 그랬더니 공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된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 안 맞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치 출발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박계 핵심이었고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친유승민 이렇게 해서 정치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서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고 어디에 중점을 줄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었고 김재원 최고는 사실은 중립적인 최고위원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워딩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리고 탈당 문제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젊은 층이 탈당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했다라는 기사가 나가면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 왔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선우가 그런 몇십 명이다. 이렇게 예. 쉴드를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선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윤석열 후보에게 나를 좀 많이 세워왔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주요 자원인데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세우냐. 그러면서 약간 또 오히려 티격태격한 모습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의 캐릭터가 사실은 강하셔서 제가 보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항상 이제 김영진 씨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의 모든 인사들은 갈등이 크고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당시 이제 지도부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9명이잖아요. 우리 최고위원 회의 똑같습니다. 9명의 지도부가 이제 수십만 명의 그런 당원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그렇죠. 때론 뭐 갈등을 또 하다가 또 다음 날은 또 아주 또 화합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도 그런 경향성이 다 그렇죠. 있습니다.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